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국어 프린트 네 번째 학습지를 한번 펼쳐보시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만흥이라는 작품을 감상하고 시가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목표로 학습을 할 거고요. 이 만흥이라는 작품은 교과서에서는 없고요. 선생님이 만들어진 학습지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좀 고전문학 작품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시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시조 중에서도 평시조, 또 뭐 배웠죠? 길이가 길어진 사설 시조에 대해 작품들을 대표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만흥이라는 작품 역시 시조는 시조인데요. 자, 우리 어떤 시조의 종류에 속하냐면 연시조 작품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자, 연시조라는 건 뭐냐면요. 연시조는 평시조, 우리 앞에서 배운 평시조가 두 수 이상인 시조를 연시조라고 합니다. 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보통 시를 말할 때 1년, 2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옛날 고전 시가에서는 이 연이라는 1년, 2년, 연이라는 표현 대신 2수, 3수, 1수 이런 식으로 수라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시조 작품인 만흥을 감상할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고전시가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고전시가를 읽기 전에 물론 지금 고전시가를 이미 앞에서 배웠긴 했지만 주의사항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고전시가는 발음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눈으로 읽을 때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직접 입으로 읽어보면 더 여러분 기억에 잘 남기도 하고 더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어쓰기로 되어 있는 표기를 끊어읽기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긴 한데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뒤에서 배울 중세 문법 시간에도 배울 텐데 이제 옛날에는 소리 나는 대로 많이 썼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에서 좀 이상하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다토리 도토리도 아니고 다토리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다툴 사람 할 때 다툴 사람일 때 다툴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 다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다툴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툴이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 이건 다투리 오늘날로 따지면 다투리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아나 이런 반치음. 아래아는 보통은 아로 읽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으로 읽을 때도 있는데요. 좀 이런 식으로 아나 보통은 아로 많이 읽힌다. 이런 걸 알아두면 읽기 편하고요. 이 세모 표시가 요즘엔 없죠. 요즘엔 없는데 굳이 발음을 찾으면 Z 발음 정도로 발음이 되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조나 가사 옛날 작품의 경우에는 좀 생략된 말이 있어요. 요걸 채워서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전 시가가 옛날 표기로 되어 있어서 해석이 어렵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감정, 상황이나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찾으면 좀 더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만흥이라는 작품을 볼 텐데요. 자, 요 프린트를 보시면, 자, 왼쪽 표로 되어 있죠? 선생님이 좀 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표로 볼 텐데요. 자, 만흥이라는 작품은 총 몇 수로, 6수. 6수로 되어 있다는 건 6년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6년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맨 왼쪽에는 1수, 2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문. 자, 이게 이 세 줄이 있죠? 자, 이게 바로 원문이에요. 원문이고 여기 아래는 우리 지금 현대어로 해석이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선생님이 정서와 표현상 특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만흥이라는 작품, 이 작품의 이름이 만흥이에요. 만흥. 자, 만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 라는 뜻이 여러분 흥이라는 건 어떤 즐거움 이런 뜻이죠. 저절로 흥취가 일어난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면은 좀 저절로 흥취가 일어나시나요?
뭐 공부를 할 때는 아니겠죠. 뭐 친구랑 놀 때, 뭐 아니면은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 뭐 춤을 출 때, 뭐 그런 자기 각자마다 흥이 일어나는 지점이 다르겠죠. 자, 이 화자는 어떤 데서 이제 흥이 저절로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이 만흥의 그 작가가 빠졌는데 만흥을 지은 사람은 윤선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윤선도는 조선시대 양반 4대부 계층이었고요. 자, 시조작품을 다수 지은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선도라는 사람이 지은 만흥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흥에 빠져 있나, 어떤 흥취에 빠져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흥 1수부터 한번 볼게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혐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 원문과 해석이라고 했죠? 이 원문을 보고 잘 해석이 안 된 데는 이 해석을 보고 1대1로 한번 대응을 시켜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산수가 바위 아래에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산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산수, 요거는 바로 자연이죠, 자연. 자연, 산수가 바위 아래 뭘 짓는데요? 띠집을 짓는데요. 자, 띠집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초가집이죠, 초가집. 내가 산수간 바위 아래 이 자연에다가 초가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론 남들은, 그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 남들은 어떻게 한대요? 웃는다 한다마는, 막 웃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초가집이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느낌이 들어요? 화려하고 뭐 굉장히 막 뭔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소박한 삶이죠. 소박한 삶. 자, 이렇게 내가 토가집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웃어. 그럼 이 웃는다의 의미는 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토가집? 뭐 별로 잘 나가지도 않는데, 그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비웃는 느낌이 들죠. 자, 그렇지만 마지막 줄을 보시면 어리고 혐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자, 어리고가 요즘엔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이 어리다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어요. 어리석고 혐의 뜻에는, 자, 혐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물정을 모르는, 뭐 이런 뜻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리고 물정을 모르는 뜻에는 나에게는 뜻에는, 혐의 뜻에는 물정 모르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내 분인가 아니라 나에겐 내 분수에 맞다. 내 분인가라는 건 내 분수에 맞다고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초가집을 짓겠다는 나의 상황과 이걸 비웃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죠?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내리고 있어요? 나는 어리석고 물정이 몰라. 그러니까 내 분수에는 초가집이 맞아. 이런 자세 어때요? 굉장히 자신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1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수,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때요? 굉장히 뭐 초가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하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좀 즐기고 있는, 그쵸? 내 분수에는 이게 적당해. 이렇게 좀 즐기고 있는 모습을 나오죠? 자, 이런 자세를 여러분 보통 안빈낙도라는 표현이라고도 하는 안빈낙도. 자, 안빈낙도라는 건 뭐냐면요. 편안하게 생각한다. 가난을 좀 편안하게 새기면서 즐긴다. 요렇게 혹은 안분지족이라는 말도 안분지족도 내 분수에 맞게 이런 내 형편에 맞게 산다 하고 가난을 불편해하지 않고 즐긴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자음으로 초성으로 놨거든요. 요거 여러분이 한번 수업 내용을 토대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답은 선생님이 파일은 카톡창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 한번 볼게요. 보리바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그 다음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이시랴.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있어요? 보리밥 풋나물 먹고 있어.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었다. 자, 이 보리밥 풋나물도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기름진 그런 음식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에요? 그렇죠? 소박한 음식.
소박한 화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죠. 보리밥 푼나물 알맞게 먹은 후에 자, 그다음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놀고 있다.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다. 자,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것이 있으랴. 자, 볼게요. 바위 끝 물가라는 건 자연의 공간이고, 자, 그 남은 여남은 일. 자, 이 두 가지가 또 어떻게 되고 있죠? 네. 대비되고 있죠. 그죠? 대비되고 있어요. 자, 바위 끝 물가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요? 그죠? 자연을 뜻하고, 자, 그 밖에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자, 그 남은. 자, 이 자연 밖에 남은 일들은 어디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보통 속세. 그쵸? 속세에 있는 일들. 자, 이런 속세에 있는 일들을 부러워한다, 부러워하지 않아. 부릴 것이 있으랴. 부러워할 것이 있으랴?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의문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하게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 다 부러워할 건 있겠어? 없겠지. 나는 지금 내 자연에서의 삶을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표현법. 자, 이런 표현법 뭐라고 하죠? 서리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삶의 안빈낙도, 안분지족하고 있는 태도가 나옵니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자신의 분수에 맞게 지금 살고 있다. 오른쪽도 여러분 한번 채워보시고요. 자, 이번에 삼수 한번 봐볼게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이미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교화하노라. 자, 술잔 같은 거겠죠? 술잔. 자,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리워하던 이미 온다고 하는 반가움이 이러하냐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본다는 건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뜻이죠. 이 자연을 즐기는 이 즐거움과 자연 속 즐거움과 님이 오는 반가움 중에 어떤 게 더 대비된다기보다는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대요. 그렇죠? 잠들고 혼자 먼 매를 바라보니 자연을 즐기는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이 자연이 말을 하거나 웃기를 하거나 뭐 이러지 않죠. 그쵸?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교화한다는 좋아한다. 예전에 이제 국외음화가 되기 전이에요.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즉 말하지 않아도 자연과 내가 서로 통하는 게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보통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그쵸? 혹은 이런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 사람이 이르렀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잔이란 건 술이잖아요. 술. 자, 술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자, 이 여러분 1번 문제 보시면 여기 수정해 주세요. 잔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이건 읽어 같이 해볼게요. 무엇인지. 자, 잔의 역할이 시름 해소랑 풍류 수단 중에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 앞에서 배웠던 청산별곡에서는 강술을 마시고 이제 이 사람이 삶의 시름이나 고난을 좀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시름 해소지만 이 사람이 지금 자연을 보면서 술을 마시는 건 어떤 수단일까요? 보통 풍류의 수단에 좀 가깝겠죠. 좀 즐기려고 하는. 그죠? 3번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 한번 화자가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 그리던 님이 오는 일과 산을 바라보는 일. 한번 짝대기 표시 3개 중에 표시해서 어떤 것에 더 선호하는지, 그리던 님이 오는 일을 더 선호하는지, 둘을 같게 여기는지, 산을 바라보는 일을 더 선호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학습지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페이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2페이지 가시면 자, 이번에 사수가 나옵니다. 자, 사수. 자, 누고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 헤어든 소부허유가 낙돋더라. 아마도 임천한응을 비길 곳이 없애라. 자, 누고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누가 상봉보다 자연이 삼정승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천자가 이만하겠는가. 자, 한번 좀 천천히 볼게요. 누고셔는 누가 삼공도곤. 여러분 삼공도곤은에서 삼공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전에 임금을 보필하던 사람.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요런 이제 굉장히 임금에 가까이에서 임금님을 보필하는 벼슬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삼공이라고 합니다. 누가 삼공 도곤, 도곤은 뭐뭐보다, 누구누구보다 비교할 때 누가 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만하랴. 자, 만승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대의 수레를 부리는 사람, 만대의 수레면 수레를 만대나 꾸리려면 이 사람의 지위가 어때야 돼요? 보통 왕, 그쵸? 보통 왕이나 뭐 천자 이런 사람들이나 만 개의 수레를 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삼공은 뭐 삼정승. 자, 그러면 삼점승보다도 낫고 만승보다도 낫대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봤을 때 어떤 게 이것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죠? 자연이. 그럼 여기서 약간 주어가 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연이라는 존재는 삼점승 같은 벼슬이나 만 개의 수레를 끄는 천자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즐기는 것이. 자, 이제 헤어든. 자, 헤어든은 생각하다.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허유 여러분 이거 오타가 아니고 옛날에는 누구누구 가 같은 주격조사를 또 이런 형태로도 썼어요. 소부허유라는 사람이 약도떠다는 무슨 뜻이냐? 영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부허유는 사람 이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요. 이 소부허유와 관련된 어떤 중국 고사가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소부허유라는 사람 중에 이 허유라는 사람은 요 황제가 이 허유에게 왕의 보위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더럽혀졌다고 물에 귀를 씻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여러분 요즘에 뭐 귀 썩었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그치? 나는 왕 안 될 건데 막 이러면서 허유는 귀를 씻었고요. 소부는 그 허유가 귀를 씻은 물이 더럽다고 하면서 자기가 끌고 온 소에게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누가 더 끝판왕 같으세요? 그죠. 어쨌든 자, 어쨌든 서부허유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이 일화를 봤을 때는 이 벼슬보다도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한 벼슬의 뜻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자, 옛날에는 이렇게 중국 사람이나 중국 고사를 가져와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이 중국 그 사람, 그 고사나 뭐 이런 중국 사람의 이런 일들을 이제 갖고 와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주장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이 사람도 이랬다.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생각하니까 이 벼슬을 거부했던 소부나 허유 같은 사람이 굉장히 영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자연을 느껴보니까 자연이 정말 좋다. 뭐 이런 뜻이죠. 아마도 임천한응을 비길 곳이 없애라. 자, 임천한응이라는 뜻은 아래에 설명이 좀 자세히 돼 있어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 자, 이것이 비길 곳, 비교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2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이것과 삼공, 이것과 만승을 비교했을 때, 자, 여기 짝대기 3개 중에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 더 부등호 아시죠? 삼공이 더 좋으면 여기 오른쪽 거 선택하고 같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수 가볼게요.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실사.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툴이 없은 강산을 비키라 하시도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 그러니까 내 천성이 게으르니까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아셔서 내가 게으른 것 하늘이 아셔서 인간만사를 하나도 맡기지 않으셨고 인간만사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 자연과 좀 대비되는 그런 곳이죠. 그죠? 속세에서의 일 이거를 하나도 맡기지 않으셔서 다만 다토리 아까 다토리가 되게 이상 다토리는 다툴 상대가 없는 강산 즉 자연을 지키라 하셨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인간만사는 여러분 지금 인간만사와 지금 강산은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대비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토리가 없대요. 강산은 다툴 사람이 없다는 건 인간만사는 뭐가 있다는 거야? 다툼이 많다라는 거죠. 다툼이 많다.
그래서 이 벼슬을 가진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막 정치도 사실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먼 정치에서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강사는 다툴 사람이 없다. 이 두 개가 좀 대비되고 있고 지키라고 하셨다. 이 사람은 사실 되게 보면은 내 천성이 게으르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어떤 사람 것 같아요? 좀 겸손한 사람인 것 같죠. 겸손한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오수의 내용은 또 이제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자, 육수 마지막으로 볼게요. 강산이 교타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님군 은혜를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세라. 자, 강산이 좋다고 한들, 즉 자연이 좋다고 한들 나의 분수로 누웠느냐, 편히 누워 있겠느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또 생략된 거를 이렇게 추가해서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죠. 내 분수,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누구 은혜래요. 이 모두가 님군 은혜를 더욱 알겠다. 자, 님군 은혜. 자, 여기서 이 님군 은혜는 누구의 은혜일까요? 바로 임금님의 은혜죠. 임금님의 은혜.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해올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봐서는 마지막에 내가 결국 자연을 누리는 일도 누구의 은혜다? 임금님의 은혜다라고 하고 있죠. 임금의 은혜다. 자, 당시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이념을 볼 수 있죠. 무슨 이념? 유교적인 이념. 자, 유교적 이념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제 만흥을 다 살펴봤는데요. 자, 만흥은 다시 정리해 볼게요. 1수에서 6수까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슨 시조예요? 연시조. 그쵸? 평시조가 연달아 있는 연시조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우리가 만흥이라는 선생님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만흥은 이 흥취에 저절로 일어나는 흥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빠져있는 흥치는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자연에 빠져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자연에 빠진 즐거움을 어디와 좀 대비해서 하고 있어요. 자연과 속세를 대비시키면서 자연에서의 즐거움이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라면 속세는 좀 지향하지 않는, 자연은 이 화자에게 이상적인 공간이자 지향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번의 1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자, 1수부터 6수까지의 내용에서 자연 속의 삶과 속세의 삶을 드러내는 시어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각수의 중심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이거는 채워볼게요. 자, 위의 내용을 참고할 때 결국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화자는 어디의 삶이 부럽지 않다. 자, 속세의 삶이 부럽지 않다. 그리고 어디에서의 삶? 자연 속의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고 세속적 부귀영화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화자는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친화하며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열심히 잘 들으셨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카톡창이나 혹은 등교할 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